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국회에서는 전쟁이 벌어지죠. 여야가 1년치 나라 살림에 쓸 돈을 놓고 다투는 이른바 예산 전쟁입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에 최장 지각이다라는 5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 국회의원들의 보수는 슬그머니 인상됐습니다.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도 모르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5년 동안은 국회 연세비가 동결되어 왔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국민들께서 불신하는 것을 국회가 최소한 눈치는 보고 있었다는 반증이거든요. 예, 예. 이번에는 양당끼리 뭐 슬그머니 올려버렸어요. 저희도 뭐 결과를 보고 알았는데. 이재명 차장,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도 본인이 받는 돈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랐다는 게 심상정 지금 의원의 얘기인데 얼마나 오른 겁니까? 그 수당이 1.8% 인상됐는데요. 네.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활동비는 오르지 않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연간 했을 때 한 18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을 수 있는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 액수인데요. 사실 여태까지 늘 공무원 월급이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국회 월급이 올라갔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2013년부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건 좀 셀프 인상이다 이런 이제 논란이 많아서 2013년 이후 6년 동안 월급을 동결했었죠. 근데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동결될 줄 알았었는데 많은 의원들이 네. 지금 이번에는 공무원 인상분만큼 똑같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심상정 의원처럼 당황해하는 의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한때 뭐 일부 언론에서 연봉이 2천만 원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되면서 이 국회 사무처에서 즉각 해명을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2천만 원은 턱도 없는 소리고 182만 원 정도 방금 설명 들으신 것처럼 이 정도 오른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러자 이제 청원 게시판에 그래도 돈이 커서가 아니라 그래도 세비 인상이 아깝다 이런 식의 반응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쓸데없는 예산이라면서 당장 시급한 일자리 예산이나 복지 예산은 다 깎아버려놓고 국회의원 세비는 올렸다라는 점입니다. 원래 예정보다 한 일주일 가까이 늦었는데 그나마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돼서 처리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쓰일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된 부분은 과감하게 노력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그렇게 모여서 청년 등 일자리 예산 6천억 삭감하고 사회복지 1조 2천억 삭감하고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SOC 예산 1조 5천억 증액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면요. 사회복지 예산에서 1조 2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면요. 내용을 보면 청년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 기초생활수급자, 어렵게 사는 어르신들, 그리고 기초연금 이런 데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다 삭감이 됐는데 국회의원 수당이 1.8% 증가했다. 액수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국회의원들 일 잘하면 월급 올려주면 뭐 국민들도 바라겠죠. 네.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 월급은 내려갈 줄은 모르고 계속 올라가만 간다는 이야기죠. 사실 뭐 국회의원들이 지금 지난 1년 동안 한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선수들도 보면 연봉 협상할 때 그 안타 많이 치고 잘하면 연봉 올려줍니다. 그러나 선수들 못할 때 연봉 다 깎아요.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은 절대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항상 올라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그렇게 본인들이 이번 예산은 그렇게 일자리라고 그러고 했는데 자기 지역구에 식물원 만든다고 280억 갖다 예산하고 다 예산 챙겼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국민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자기들도 희생을 해야죠. 이렇게 국민들이 어렵고 최저임금으로 인상 때문에 많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문 닫고 있는 상황에서 설마 그런 좀 성의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너무 좀 심한 저는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거래소가요,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 유지를 결정을 했다는 부분인데, 최근에 분식회계 혐의로 거래 정지 처분이 내려졌었고요. 그 이후에 이 상장 폐지까지 논의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거래소가 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태공사가 주장하는 연내 답방이 어려운 이유 첫 번째,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을 만나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전에 한 번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네. 또 미북 정상회담 전에 또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미북 정상회담 직후에 또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3번 있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근거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 전에 분명히 이제 시진핑이 김정은이 시진핑과 만날 거라라는 걸 근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직접 만나지 않아도 뭐 김영남을 보내든가 아니면 리용을 보내서라도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걸 꼭 근거로 해서 김정은이 연내 답방을 못한다는 그 근거로 볼 수는 좀 없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른 이유, 두 번째 이유와 세 번째 이유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리용호, 김영남 등 핵심 참모가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일 것이다. 세 번째. 자, 북한 선전 매체의 침묵을 봐야 한다. 자, 안 박사님.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용호 외무상이 어제까지 북경에 있다가 지금 몽골로 바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지적하신 그 이용호 외무상을 대신 보낼 수 있다. 아마 거기서도 이용호 외상과 중국의 어떤 고위층 간의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북선전 매체가 침묵하고 있다. 이건데 이제 과연 김정은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일체 지금 침묵에 들어간 거 보면 뭔가 준비를 약간은 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 네. 시간적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오고 불리하면 오지 않는다 이런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태영호 공사가 이제 외교관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꼭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저 두 번째 얘기도 외교 핵심 인물들이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지 못한다라는 근거로 들었는데 현재 이 남북 문제는 통전부 문제고 또 김영철이 현재 거의 뭐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대미 관계도 현재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용호가 김영남이 해외에 갔다 그래도 이것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못 온다는 근거로 얘기는 힘드나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선전 매체가 침묵하는 게 자체가 전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전 매체가 가만히 있던 얘기는 김정은이 서울로 오기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는 그런 근거로 보기가 충분합니다. 저거는. 네. 자, 우리 정부도 이제 마음을 비운 걸까요? 청와대가 진척이 없다. 재촉하지 않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이 아직도 가능하시다고 보시는지. 그 연내 답방 문제는 청에서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소국장님, 네.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정부의 입장? 정부 입장에서는 뭐 확실하게 연내 답방이 힘들어졌다라고 어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 연내 답방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선 자체를 좀 넘은 겁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네.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까지 북측에서 어떤 답변이 좀 오면 연내 답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내심 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연내 답방은 어려워졌다라고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그렇다면 내년에 북미 정상회담 전에 올 것이냐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올 것이냐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좀 포인트가 옮겨갔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임종석 실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에서 연락이 안 온다. 전화라도 좀 되면 좋을 텐데 답답하다. 이런 심정까지 토로했군요. 저는 저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네. 지금 남북 간의 청와대와 북한 김정은 지금 사무실 간에 직통전화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우리가 처음으로 그 개통 통화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전화가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용도로 쓰이지 않나요? 사실 이 직통전화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중요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문제가 있다라면 저는 충분히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안보실장이 그 직통전화를 통해서 우리 쪽 의사를 저는 북한 쪽 의사를 물어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전화라도 되면 답답하지 않을 텐데라는 이야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전화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또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당시에는 뭐 이 합의를 할 때 남북 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전화로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시험 통화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것 또한 약속 위반이 아닌가. 만약 네. 그렇다면 임종수 실장이 전화를 충분히 하면 될 텐데 네. 못했다는 것은 남북 간에 지금 통화 라인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있는데 또는 통화도 했는데 북측에서 이 말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해서 우리 청와대 입장에서 말을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 남북한 간에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가장 큰 게 3개 아닙니까? 네. 청와대 직통 전화 채널이 있죠. 네. 국정 내부의 국정원 내부의 통전부하고 전화 채널이 그렇죠. 있죠. 그다음에 통일부가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며칠 전에 천혜정 차관이 가서 북한 인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으면 그때 물어봤으면 될 거 아닙니까? 당신 최고 지도자가 서울 답방하는 건가? 하는 거 물어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무슨 전화가 안 와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북한 측에서 묵묵부답으로 물어봤는데도 계속해서 말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물어봤지만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말하면 최고 지도자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도 거의 답변을 못하고 아하. 그냥 계속해서 이제 뭉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경호 문제를 혹시 걱정해서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김정은의 경호 부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판문점 정상회담 때나 또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 때 화면에 포착돼서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던 바로 그 경호 부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974 부대, 그러니까 가장 근접한 경호 부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대가 갑자기 또 경호를 중시하는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하다 보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난 4.27 판문점을 총참모부 경무부대를 싹 내쫓고 974 부대가 판문점을 다 장악해 버렸으니까 북한 네. 측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이미 2014년 아세안 경기대회 때 그때 황병서 3인방 최용의 3인방이 올 때도 김정은이가 저 사람들을 가서 경호하라 해서 따라내왔던 서울에 아주 가장 많이 와봤던 974 부대입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그렇죠. 순간에 비켜라는 한마디에 쫙 흩어지던 저 경호원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부대는 최고의 출신 성분에 키가 네. 딱 90 이상 되어야 하고, 그러면 특수 훈련을 받은 6탄 공격을 할 수 있는 네. 충성분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원래면 저 사람들이 와서 사전 여기 조사를 그랬겠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면 네.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974 부대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미리 왔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설도 있지만 또 우리 경호원들이 과연 그러면 9.19 평양 정상회담 때 먼저 가서 북한을 가서 다 이 노선을 떠나봤느냐. 물론 북한은 통제되는 국가고 우리는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저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네. 그런 면에서 더욱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불투명해지는 것입니다. 네. 엄청난 특수훈련을 받는 아주 특별한 경호부대임은 짐작이 가는데, 하나 궁금한 게요. 974 부대. 이름이 왜 974 부대입니까? 북한은 이제 구자를 김일성 주석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구구절로 정권을 창립했고 963 부대가 있고 974 부대가 있는데 963 부대는 그 호위사령부 전체 대호가 963 부대고 네. 974 부대는 1974년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책정되면서 다시 쪼개져 나온 부대인데 지금은 호위사령관 윤정린 대장의 지휘를 받기보다는 노동당 6초의 지시를 받는다. 그래서 74년도 963 부대는 63년도에 김일성이 선한 구자를 하나 넣어서 이게 963, 974 부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정일 당시 위원장이 후계자로 지명됐던 1974년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앞에 9를 붙여서 974 부대다. 이렇게 이름을 했군요. 자, 과연 974 부대가 움직이는 때는 언제일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는 경호 부대. 이 점을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